햄버거 패스트푸드 대명사가 등장했던 영화 베스트 10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린다. 뚱뚱하고 무기력해지려면 햄버거를 먹어라. 독립영화계의 최대 행사로 평가받는 선댄스 영화제에서 2004년 감독상을 수상한 모간 스펄록의 슈퍼 사이즈 미. 미국인들이 밥처럼 애용하고 있는 햄버거에 대한 폐해를 고발해서 공감을 얻은 음식 관련 다큐멘터리다. 감독이 직접 30일 동안 햄버거만 먹으면서 겪는 신체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미 패스트푸드는 비만을 비롯해 무기력과 우울증 등 정신과 육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음식이라는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패스트푸드는 미국을 거대한 환자 집합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주범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간에 쪼들리는 현대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흡사, 담배, 술과 같은 습관성 중독증을 보이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햄버거 혹은 핫도그 등 패스트푸드는 등장인물들의 소소한 일상, 풍경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는 소품 중의 하나로 애용되고 있는 대상이다. 햄버거의 경우는 더티 해리 등의 경찰 영화에서 강력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형사가 피살체를 확인하면서 천연덕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이 단골로 보여지고 있다. 흥미있는 점은 햄버거를 상용하고 있는 경찰들의 경우 별거 중이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환경을 갖고 있다. 베벌리 힐스 캅이나 48시간에서도 긴박한 범죄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흑백 형사들이 식사 대용으로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핫도그는 제품 모양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강인한 남성이나 경제적 능력 혹은 독신녀들이 남자를 갈망하는 설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스테이트 오브 그레이스에서는 막 출소한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핫도그를 구입해서 먹는다. 이런 설정은 법적 징계를 받았지만 자신의 야심을 다시 추스르겠다는 의지력으로 풀이받았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에서 지하철역 매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루시 산드라 블럭. 직장 상사와 함께 길에서 팔고 있는 핫도그로 점심을 때우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가족 없이 홀로 자취하고 있는 그녀는 늘상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욕구를 드러내는 상징적 제스처로 핫도그를 즐겨 먹는 그녀는 마침내 철로에 쓰러진 남자를 구출해주면서 그의 반려자가 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핫도그는 간편하고 맛도 있지만 서서 먹는다는 것에서 은연중 쓸쓸함을 풍겨주고 있다. 이 때문이지 유부녀보다는 결혼을 갈망하는 처녀들이 이 음식을 단골로 먹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한국 영화 영어 완전 정복에서도 공주병 환자 영주이 나영는 핫도그를 먹으면서 다가오는 남자가 자신을 매우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장면이 전반부에 등장한다. 투 윅스 노티스에서는 뉴욕 부동산 재벌로 등장하는 조지 유 그랜트가 핫도그 하나를 사면서 $100를 지불하는 등 자신의 경제적 부를 드러낸다. 팝 음악과 농구 등은 미국 문화를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대상이다. 패스트푸드의 육즙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는 햄버거도 빼놓을 수 없다. 사랑받고 미워하고 논쟁을 받고 있는 햄버거. 할리우드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슈퍼사이즈 미에서는 사악한 음식으로 비난받았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에서는 하늘에서 햄버거, 미트볼 등이 떨어지는 기기묘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전위 예술가 앤디 워홀은 아무 말도 없이 햄버거를 먹는데 4분을 소비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국은 2013년 8월 27일을 첫 번째 국가 햄버거 데이로 설정해 패스트푸드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킨 바 있다. 호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햄버거와 핫도그는 비만의 원흉이라는 악평을 듣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녀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를 은연중 드러내는 매우 요긴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 비평가들은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심야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할 때 실제 식사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만화 속 버전, 그리고 펄프 픽션에서 사무엘 L. 잭슨이 탐욕스럽게 먹어대는 상징적인 장면 등 햄버거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영화에서 놀랍도록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장면을 등장시켜 흥행가에서 공감을 얻어냈던 대표작 10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점원들 22006 가상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무비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단테 브라이언 오알로란과 렌달 제프 앤더슨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불운한 재난이 발생한다.
급기야 두 사람은 가상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무비로 이직하게 된다. 영화에서 버거가 나오는 장면은 관객들에게는 대체적으로 군침을 돌게 만든다. 그렇지만 점원들 이에서는 그렇지 않다. 렌달이 햄버거 레스토랑 무비에서 친구 단테가 마시려고 하는 음료수에 몰래 소변을 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파리를 버거 암패드에 몰래 넣는다. 렌달은 어리숙한 제이 제이슨 메웨스에게 태연하게 죽은 파리가 담겨져 있는 버거를 태연하게 건네주고 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있자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제공되는 음료수와 버거를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심슨 가족 영화 편이천칠 군침 돌게 만들고 있는 크러스티 버거. 호머는 크러스티 버거에서 탈출한 돼지를 입양한다. 스파이더 돼지라는 애칭을 부여한다. 한편 환경오염방지 단체의 사악한 보스 러스 카길은 미국 대통령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에게 5가지 옵션을 제시한다. 그리고 스프링필드를 파괴하도록 강요한다. 대피를 막기 위해 스프링필드에 거대한 원형돔을 설치한다. 호머는 가족과 함께 극적으로 탈출한다. 사악한 카길이 고향을 수몰시키려는 음모를 차단하기 위한 대처 작전에 나서게 된다. 심슨 가족 영화편에서 관객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설정은 군침을 흘리게 만들고 있는 크러스티 버거의 등장이다. 호머가 크러스티 시리즈가 새롭게 출시하는 버거 더 클로거 제품 광고를 촬영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다. 베이컨을 듬뿍 얹은 더블 치즈버거인데 한 입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맛있다는 자화자찬을 내세우고 있다. 관객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운영 중인 매장 크러스티 버거에서 클로거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시식할 수 있다. 클로거 명칭을 내세운 버거 전문점도 운영 중에 있다. 3. 아이언맨 2008 토니 스타크가 탐식하고 있는 아메리칸 치즈버거. 토니 스타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억만장자, 플레이보이, 자선사업가, 전설적인 발명가이자 무기계약자 하워드 스타크의 아들이다. 토니 스타크는 제임스 로즈 중령이 이끄는 이라크 부대에 무기를 소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현지에서 스타크가 탑승하고 있는 험비 헬기가 적군 전투원의 공격을 받게 된다. 토니는 가슴에 파편이 가득한 중상을 당한다. 토니는 생존을 위해 심장에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는 아이언맨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라크에서 극적으로 귀환한 토니, 아이언맨 슈트를 완성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토니 스타크가 이라크 현지에서 3개월 동안 감금된다. 이때 그는 병원 치료보다 아메리칸 치즈버거를 구해다 달라고 부탁한다. 귀환 기자 회견장에서도 토니는 양복 주머니에서 치즈버거를 꺼내 포장을 풀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스타크 딸이 장례식 후에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도 보여줘. 부녀지간이 치즈버거 매니아임을 짐작시켜주고 있다. 4. 해롤드와 쿠마의 천사 화이트캐슬 햄버거에 매료된 20대 괴짜 청년들. 해롤드 존조. 성실성과 근면을 실천하고 있는 소심한 청년. 월스트리트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해롤드는 퇴근해서 귀가할 때 옆집에 살고 있는 생머리의 마리아 폴라 가르세스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룸메이트 쿠마칼 펜는 의사 지망생. 대마초가 있으면 무인도에서도 생활할 수 있다고 떠버리고 있다. 금요일 밤 TV를 보다 화이트캐슬 햄버거 광고를 우연히 시청하게 된다. 해롤드와 쿠마는 필생의 목표가 선전에 등장했던 햄버거를 먹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해롤드와 쿠마는 2명의 청년이 작은 버거를 먹기 위해 무슨 일이든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곡절을 겪은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화이트캐슬에 도착하게 된다. 버거 음식을 받게 되면 패스트푸드 광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해롤드와 쿠마가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주문한 햄버거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비추어주고 있다. 5. 펄프 픽션 1994 흑인 갱단 줄스가 탐닉하는 빅카우나 버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귀환한 빈센트 존 트라볼타. 갱단 두목 마르셀러스 빅 라메스의 도난당한 금괴 가방을 찾기 위해 줄스 사무엘 L. 잭슨과 의기투합하게 된다. 두목 마르셀러스 정부 미아우마 서먼을 돌봐달라는 추가 바탁을 받게 된 빈센트. 마약 중독자인 미아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 줄스가 갱단원 브레프랭크 회리를 처형하기 직전 빅카우나 버거를 입에 베어 물고 성경 구절을 장황하게 음조리고 있다.
펄프 픽션의 소품으로 등장한 이후 빅카우나 버거는 수많은 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할 정도로 주목을 받아낸다. 전 세계 주요 레스토랑에서도 펄프 픽션에서 등장했던 빅카우나 버거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빅카우나가 등장할 때마다 대다수 영화 애호가들은 사무엘 L. 잭슨이 그거 정말 맛있는 버거다라고 말한 대사가 떠오른다고 한다. 6. 더맨 더머 1994 햄버거에 숨겨둔 엄청나게 매운 유령 고추. 공항 리무진 운전사로 일하고 있는 해리 제프 다니엘스와 로이드 짐 캐리. 다소 멍청하지만 매우 사이가 좋은 친구이다. 한 여성이 공항 터미널에 서류 가방을 두고 떠난다. 돈이 가득 담긴 서류 가방을 적법한 주인 메리 스완 슬로렌 홀리라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돌려주기 위해 프로비던스에서 콜로라도 주 아스펜까지 횡단 여행을 떠나게 된다. 아스펜으로 가는 도중 해리 로이드와 조마이크 스타 등은 단테 인페르노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려고 한다. 해리와 로이드는 엄청나게 매운 유령 고추를 먹게 된다. 세 사람은 버거를 주문한다. 조가 밖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장난기가 발동한 해리와 로이드. 조가 먹게 될 버거 안에 유령 고추를 몰래 끼워 넣는다. 7. 파운더 2016 햄버거만을 생각한 맥도날드 형제 일화. 햄버거 전문 매장 맥도날드 출발은 가족이지 돈이 아니다. 순박한 열정으로 오직 햄버거만을 생각한 맥도날드 형제. 1954년 미국 52세 퇴물 취급을 받고 있는 세일즈맨 레이 마이클 키튼.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들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식당 맥도날드를 목격한다. 주문한 지 30초 만에 햄버거가 제공되는 혁신적인 스피드 시스템 덕분에 식당은 손님들로 인산인해다. 며칠 뒤 맥도날드 형제를 찾아가 그들의 이름을 건 프랜차이즈를 제안한다. 계약을 체결하지만 공격적인 사업가 레이와 원칙주의자 맥도날드 형제는 여러 갈등을 겪는다. 레이는 맥도날드 형제의 사업 신념을 깔아 뭉개고 사업 확장에 나선다. 파운더는 버거를 생산하는 곳을 성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영화는 본질적으로 맥도날드 형제들로부터 맥도날드 브랜드를 훔치는 레이 크록의 일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사이 패스트푸드 체인이 버거 업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관객들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맥도날드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맥도날드 버거 제품을 구매해서 시식을 하고 싶은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8. 폴링다운 1993 가상의 햄버거 전문점 회니 버거에서 아침 식사. 뜨거운 여름날 윌리엄 디 펜스 포스터 마이클 더글라스 딸 조이 싱어의 생일을 맞아 전차 바바라 허쉬 집에 가려고 길을 나선다. 지독한 로스앤젤레스 교통 체증에다 자동차까지 고장난다. 편의점에 들러 전화를 걸고 잔돈을 구하려 하지만 주인 미스터 리마이클 폴체는 물건을 구입해야만 잔돈을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갑자기 분노감에 휩싸인 윌리엄.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게를 부숴버린다. 두 명의 갱스터가 위협하자 방망이를 휘둘러 쫓아버린다. 폴링다운은 중년 남성 윌리엄의 일상생활과 지루한 사무실 업무에 실증난 상황을 펼쳐주고 있다. 총이 가득한 가방을 들고 LA를 가로질러가면서 주변 상황에서 겪는 사건에 대한 분노감을 격렬하게 분출시키고 있다.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윌리엄이 오전 11시 30분 직후 가상의 회니 버거 매장을 방문해서 아침 식사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다. 윌리엄은 광고와는 다른 햄버거를 제공받자 분노해서 기관총으로 매니저를 위협한다. 9.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양상추, 케첩, 머스타드가 담겨져 있는 치즈버거. 정어리 외에는 먹거리가 없는 도시 꿀꺽 퐁당 섬. 과학자 플린트는 물을 음식으로 변경시키는 획기적인 기계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한다. 실험 도중 우발적 사고로 기계는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순간 마을에는 갑자기 햄버거 비가 쏟아진다. 제목에는 미트볼이 표기되고 있지만 영화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치즈버거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버거 장면을 바라보고 많은 미식가들은 군침을 흘렸다는 소식이다. 형형색색의 구름이 도시 위로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다.
하늘이 출입구처럼 활짝 열린다. 양상추, 아메리칸 치즈, 케첩, 머스타드가 담겨져 있는 치즈 버거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 거리를 뒤덮는다. 관객들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제공하는 명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10. 위대한 레보스키 1998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마이너스앤아웃 버거. 볼링장에서 친구들과 무의도식하고 있는 레보스키. 어느 날 강도가 들이닥친다. 강도들은 백만장자 레보스키와 백수 레보스키를 혼동한 것이다. 강도들 때문에 카페트가 더럽혀지자 백수 레보스키는 갑부 레보스키에게 변상을 요구한다. 이때 백만장자 레보스키의 아내 버니는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납치당한다. 납치범과 협상을 위해 백수 레보스키가 지명받는다. 월터와 함께 100만 달러가 담긴 돈 가방을 가로채려는 백수 레보스키. 불법 주차 단속에 걸려 차가 돈 가방과 사라지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백수 레보스키와 월터는 사라진 돈 가방을 찾아 헤매게 된다. 가장 힘든 밤을 보낸 레보스키와 월터. 집으로 귀환하는 와중에 이들은 먹는 것으로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 월트, 도니 그리고 레보스키는 자동차를 몰고 미국 동해안과 서해안 주변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인마이너스앤아웃 버거를 구매하러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